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52페이지 수요 공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공급 파트요. 나온다면은 한 3문제에서 4문제가량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가 나오는지를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는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스타트를 보시면은 수요 공급 이론이 있죠. 수요 공급 이론에서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내용을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개념을 가도록 하죠. 자, 그럼 수요라는 자체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자, 수요라는 것은 사는 쪽을 얘기해요. 그래서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는데요. 많이 먹습니까? 적게 먹습니까? 1년이면 좀 보통 먹고, 한 달이면 많이 먹고, 하루에 먹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에요. 유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나중에 이제 플로우라는 유량이라는 개념이 기간입니다. 근데 저량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저량은 일정 시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량이 아니라 유량 개념이다. 부동산도 이제 주택에 유량이 있긴 하지만, 저량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일정 기간에 자,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자, 가두 면적을 합니다. 자, 이 아파트 사고 싶어요. 어저께 샀대요.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구매하고자 하는 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이라는 것은 자, 아직 구매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일이 벌어지기 전이에요. 사전적이라는 개념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살 의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 의사. 근데 살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살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우리가 욕구를 얘기합니다. 욕구. 자, 이건 이제 구매력이라고 하거든요. 구매력. 자, 그럼 우리가 유효수요라고 얘기를 하죠. 유효수요. 그래서 살 의사는 있는데, 그러니까 사후적하면 안 돼요.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잠재수요라고 하거든요. 잠재수요. 그럼 유효수요는 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살 능력까지 뒷받침됩니다. 구매력을 뒷받침하죠. 유효수요라는 게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볼게요. 자, 수요란 소비자를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얘기합니다. 무조건 수요 공급 양은 최대 수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이라는 자체 가기 전에 자, 수요 공급 다 유량 개념이어야 되고요. 사전적인 의도된 양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수요. 가처분 소득에 대한 유효수라는 것은 소득에서 조세를 뺀 겁니다. 유효 공급도 마찬가지로 자, 공급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공급이라는 것도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공급이라는 것도 공급 파는 쪽을 얘기하죠. 그래서 공급이란 자, 우리가 소비자보다는 이제 생산자입니다. 생산자가 저 칠판 주개를 판매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자가 10,000개를 판매한다.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기간을 알아야 되죠. 일정 기간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똑같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 유량이라는 개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옆니 칠판 주개 사려고 하면 팔린 것보다 판매하려는 게 중요하죠. 판매하려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아직 판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후적이 아니라 얘도 사전적이죠. 아직 의도된, 계획된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판매하려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욕구도 있어야 돼요. 욕구는 아까 구매력이었지만 얘는 생산력입니다. 유효 공급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칠판 주개를 만들려면 토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어야 되고 공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트럭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되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급이란 생산자가 일정 기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요 법칙과 가격과 수요량의 역의 관계와 정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과 양에 대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배우셨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들어갑니다. 자,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자, 일단 법칙이라는 것은 가격 때문에 그래요. 영향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가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관계가 반비례거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격이 하락하면 양을 더 늘릴 수 있죠. 근데 공급자는 가격이 우리가 더 많이 가격을 올려야 돼요. 왜? 자, 시판주가 만들면 생산비가 아니라 거기 이윤도 포함되거든요. 그럼 공급장은 또 늘립니다. 그러면은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얘는 가격과 양이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마이너스 역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감소함수라는 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얘는 비례예요. 비례. 그래서 플러스 정의 관계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곡선을 나타내 봐요. 다른 조건 일정할 때 가격에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자, 미리 가시면 53페이지로 가시면 미리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어요. 그죠? 그럼 세로축은 플라이스, 가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은 퀀티티, 양입니다. 그럼 얘는 우하향하는 곡선이 돼요. 자, 우리가 칠판 2개가 가격이 1,000원이다. 10개를 사고요. 1,500원이면 양을 더 줄이겠죠. 500원이면 양을 더 늘립니다. 가격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 자, 원래는 이 곡선인데 직선은 건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위한 거고요. 자, 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공급 곡선은 틀리겠죠. 자, 우리가 밑에 공급 곡선이 있죠. 자, 얘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이 돼요. 왜냐면 가격과 양이 비례 관계니까요. 그럼 1,000원에서 얘네들은 10개를 생산하겠다. 1,500원이면 양을 더 늘리죠. 15개로 가고 500원이면 양을 더 줄입니다. 5개로. 그래서 무수한 점들이 찍힙니다. 아까도 마찬가지고. 그걸 연결하는 곡선이 공급 곡선이에요. 디맨드가 수요고 서플라이가 공급이거든요.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당연히 우리가 우상향하는 곡선이 되겠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3-4문제 나온다면 수요에서 우리가 거의 80%면 얘가 20%예요. 3문제면 얘가 2문제면 1문제 배정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 다 수요자입니다. 재밌게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다 우리 주택 수요자죠. 가격이 있고 이게 양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양이 줄어듭니다. 가격 때문에 양이 늘어나죠. 그래서 항상 수요 법칙하면서 다니십시오. 이렇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밌게 갈게요. 그럼 우리가 앞쪽에서 52페이지로 가시면은 참고란에 뭐가 되어 있냐면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자, 예전에 이제 한번 이게 가격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제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한번 바꿔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시는데요. 자, 대체제라는 게 있어요. 대체제라는 것은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자. 이거 아니면 저거 사는 거죠. 그래서 콜라 비싸면 사이다. 자, 사과 비싸면 배. 그렇게. 자, 커피가 비싸면 녹차.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요 법칙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유를 대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A 제어와 B 제어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대체제라고 볼게요. 서로 대체 관계다. 이제 가격은 비슷할 거예요. 얘는 100원이고 얘는 100원이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는 합성이 가격 효과인데, 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만약에 얘가 100원이었고 얘가 100원이었는데 A제와의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200원으로.
그러면 예전에는 10개를 샀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5개밖에 못 사죠. 그럼 5개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내가 이 재화를 살렸는데 예전에는 10개 샀는데 5개로 확 줄인 거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저쪽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100원에 자, 100원에 10개라는 것은 우리가 1000원이 있었죠. 예전에 얘한테. 그래서 1000원이 있었기 때문에 10개 산 겁니다. 근데 200원이면은 5개밖에 못 사죠. 그렇게 우리가 양을 줄인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소득 효과라는 자체는 소득 효과는 내 월급이 떨어진 게 아니라 재화의 가격이 비싸서 그래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실질 소득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2개를 줄였다. 수요를 마이너스 2. 그럼 당연히 수요량을 2개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대체 효과는 어떻습니까? 대체 효과는 얘가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얘는 그대로 있어요. 얘보다 싸거든. 그럼 1로 옮겨요. 그러면 3개만큼에 대한 수요량의 감소는 자, 여기는 수요량이 감소를 하겠죠. 3개. 그러면서 여기 거를 더 늘리죠. 3개를. 그러면서 얘 수요량은 늘리는 겁니다. 얘를 안 사고 얘를 산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200원으로 상승했더니 양은 5개만 수요를 하더라. 이쪽에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3개를 줄이고 이쪽 3개를 늘리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여기서 본다면 이거는 대체 효과예요. 그러니까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는 자, 이거는 실질 소득에 대한 영향은 소득 효과고요. 그럼 다른 재화가 2개 이상 동조하면 이거는 대체 효과라는 거죠. 그 재화를 줄이고 어때요? 다른 재화를 늘린다는 거. 그럼 이걸 합치게 되면 다 가격 효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이 가격 효과,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합친 거죠. 그래서 소득 효과, 대체 효과를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럼 소득은 순전히 실질 소득에 대한 변화만 있어요. 그래서 보고 대체 효과는 실질적으로는 변화는 없는데 상대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소득이 감소하니까 수요량이 감소를 하고 대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니까 대체 부동산 수요를 이동을 시켜요. 수요 감소한다는 거니까 이건 대체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격 상승하면 양이 감소한다는 자체는 똑같다는 거죠. 합성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3페이지 가시면 협의의 수요 함수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간단한 수요 공급에 대한 이론에 대한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은 그 54페이지로 가시면 기출 체크 1번은 아직 하지 마세요. 요거는 이따가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그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풀면서 말씀드리겠고 뒤쪽고요. 그다음 2번에 부동산 공급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개별성이라는 걸 앞쪽에서 배우셨어요. 개별성 때문에 우리가 3번이 정답인데 2번은 공급은 굉장히 비타르적입니다. 그죠? 대체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독점적이에요. 비독점이 아니라 독점적이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것은 개별 공급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B가 빠져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하나의 개념과 관련 묶이고 보고요. 3번도 나중에 균형해서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럼 4번으로 간다면 자, 최근인데 다음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른 지문들은 아직 염리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답만 확인할게요. 3번을 가시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습니까?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요. 그럼 주택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회사가 많이 팔거든요. 그러면 주거용지 공급도 같이 따라 증가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간다는 거. 5번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5번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요거는 이제 그 앞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가 그 교재 5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이 협의에 대한 수요 함수라는 게 있죠. 요거는 조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라는 거를 느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54페이지로 가시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대해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곡선은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아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함수 관계를 본다면 자, 이 독립 변수에 대해서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좌측이 이제 프라이스, 보통 이제 좌측이 이제 양이고 우측이 이제 가격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 보세요. 만약에 Q가 있고 양이 있고 함수 관계가 만약에 30 마이너스 2P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30 플러스 2P가 된다고 봐봐요. 자, 그러면은 자, 수요 함수라는 것은 자, 거기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수요의 감소 함수라고 적어놨어요. 수요의 감소 함수.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가격에 대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가격에 대한 감소 함수거든요. 가격에 대한 감소 함수. 자,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요, 양이 줍니다. 마이너스가 붙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거 하나, 둘, 세 개를 한번 대입시켜 봐요. 그럼 30에서 2를 빼면은 28이 되죠. 30에서 2는 4 빼면은 26이 돼요. 자, 3이 6 빼게 되면 24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늘어나니까 얘가 준다는 것은 가격에 대한 감소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부호가 반대입니다.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QT, 디맨드,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수요 함수. 그 다음 얘는 어떻습니까? 얘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해요. 그래서 제가 공급의 증가함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증가함수입니다. 공급은 가격에 대한 증가함수. 그럼 비례관계잖아요. 가격과 양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도 한번 대입시켜 볼까요? 1, 2, 3을 대입시켜 볼게요. 1을 대입시키면은 2니까 32가 되죠. 그 다음에 2를 대입시키니까 2는 4니까 34가 되고요. 그 다음에 3, 3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3이 6이죠. 그럼 우리가 3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늘어나면 얘가 늘어나니까 증가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거는 QS라고 하고 이건 수요량과 공급량이면서 함수 관계가 얘가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수요함수고 플러스가 붙으면 공급함수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신다면은 자, 그 자체를 조금 어렵지만은 자, 53페이지로 가신다면 협의의 수요함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수요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독립변수가 가격이고 종속변수가 양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 2번의 기호도 있지만 어떤 부동산에 대한 개별 수요함수가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공급함수는 아직 안 나왔어요. 공급함수를 합친다는 전제점은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고요. 일단 기출문제 또 야매를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자, 지금 53페이지 가시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개별 수요함수가 QD는 100 마이너스 우리가 4P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 갖는 수요자가 2배가 늘어납니다. 그럼 2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양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2를 곱하면 돼요. 그럼 QM이라는 자체는 시장에 대한 거거든요. 시장 수요. QMD라고 한다면 그럼 200에다가 마이너스 428P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기출문제를 바로 가겠는데 양으로 아니라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가격을 합치는 게 아니라 양을 합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맨 밑에 보신 수요장 수요함수는 개별 수요함수의 수요평적 합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이게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기본서 강의 같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론 강의가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바로 내용으로 간다면 자, 이런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갑돌이가 있고요. 자, 을돌이가 있다면 하나하나를 개별 수요라고 그래요. 그럼 전체가 시장 수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갑돌이하고 을돌이를 합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면 양이 늘어나는데 자, 얘는 2개 늘렸고 얘는 4개 늘렸어요. 그럼 합의는 6개죠. 그러면 퀀티티 양을 합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요곡선 자체가 우하향하니까 이렇게 D1, D2, D3라고 한다면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탄력성이라는 것은 나중에 자극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자,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다는 가격이라는 것은 동일한 가격 수준이에요. 자극을 해서 반응을 본다는 거죠. 그럼 얘는 2개만큼 늘리고 얘는 4개만큼 늘렸죠. 그럼 얘는 6개를 늘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 자체는 프라이스를 합치는 게 아니라 양을 합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 합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수평적 합계. 그 다음에 얘는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갔죠. 우측으로 이동했고 더 기울기가 완만하며 탄력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 함수를 수평적으로 합치고 더 시장은 탄력적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아까 나왔다는 거는 그냥 양을 2개로 합치면 되는데 지금 4번이 문제예요. 그래서 4번은 바로 우리가 페이지로 가시면 아까 5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야매가 있습니다. 이거. 자, 55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함수가 양으로 나온 게 아니라 가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P는 100-4QD라고 나왔죠. 얘가 이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데 2배로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해설을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오리지널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해설에서 보시면은 자, 이거는 지금 가격이기 때문에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양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야매로 푸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풀어본다면 자, 4QD가 넘어갑니다. 그 100-P라는 거죠. 그럼 QD는 가만히 있고 정리를 해봐요. 자, 4가 넘어갑니다. 100을 4로 나누면 25가 되고요. 마이너스 4분의 P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다가 2배를 하면 되죠. 양이니까. QM을 봤을 때 전체에 대한 시장 수요는 25에다가 1을 곱하니까 50이 되고요.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P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그 오지선다가 또 가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 P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0에서 마이너스 QM이 된다는 거죠. 정리한다면 여기다가 다 1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정리가 돼서 P는 1을 곱하면 2배니까 100에다가 마이너스 2QM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인데 편법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어차피 지금 고쳐 와야 되는데 자, 이 표는 뭐냐면 마이너스 4QD라는 것은 자, 이 QD가 개별이에요. 개별 수요를 2배를 합친 게 전체 QM이 되거든요. 자,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2QM이 된 겁니다. 2QD가 되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M이니까 2Q 어떻습니까? 2QM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2QD가 그냥 M이니까 어때요? 2QM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표현할 수 있죠. 이거 자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금 만약에 이게 2배로 늘어났다 얘기한다면 이 Q 앞에다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2로 나눠버립니다. 나눠버리면 QM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4가 있으면 그냥 2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2QM이 되죠. 앞에 거는 안 변해요. 정답은 2번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합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한번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 수요함수라는 개념을 자세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56페이지 가셔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도 별표를 우리가 여기에 별표를 이거는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잘 나와요. 물론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은 갑니다. 문제로 다 확인할 거예요. 바로 이제 우리가 풀 텐데, 물론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제가 다시 그래프를 어떻습니까?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갈 건데요. 자, 갑니다. 자, 요게 좀 어려워요. 처음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자, 경제학에서 양이 붙거나 양이 안 붙는다는 것은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를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요량은 양이 붙었습니다. 그럼 다른 조건은 일정합니다.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봐요.
가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배우셨을 때 가격이라는 자체는 항상 우리가 수요 법칙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되잖아요. 가격 때문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지금 요걸 본다면 가격이 1,000원일 때 그냥 원을 뺄게요. 1,000원일 때 10개를 사겠다. 1,500원이면 양을 줄입니다. 5개로. 그 다음에 500원이면 싸니까 다시 15개로 늘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수요량.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한다는 것은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요거는 자, 무수한 점이 찍히니까 그걸 조합한 게 수요 곡선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제목이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입니다. 가격 변화. 그래서 해당 재화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해당 재화도 당해 재화,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입니다. 가격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근데 자, 우리가 지금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자, 수요의 변화는 양이 안 붙었거든요. 양이 안 붙었습니다. 그럼 수요의 변화라는 자체는 양이 안 붙었죠. 그럼 이거는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라는 얘기예요. 가격 때문에 바뀐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택 수요자라면 가격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도 영향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가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1,000원 그대로 있고요. 자, 다른 요인 때문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D0. 자, 그래서 여기에 10개. D1, 이건 5개. 자, D2, 15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젖었죠? 아까는 가격인데 가격 이외입니다. 그럼 양이 붙었냐, 양이 안 붙었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자, 지금 양을 늘릴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10개에서 15개 늘렸다는 건 수요량의 변화의 종속 변수는 똑같아요. 늘렸다는 것은. 근데 원이 틀리죠. 저는 가격 때문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여기서 움직인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됩니다. 점의 이동. 자, 근데 얘는 금리 때문에 움직였다 봐봐요. 금리. 자, 우리가 금리가 낮아야지만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럼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인하. 그럼 수요가 증가를 하죠. 증가는 우측이 되거든요. 가격 이외 때문에 그래요. 가격 이외. 자, 금리가 인상을 합니다. 그럼 안 사.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럼 자축을 움직이죠.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곡선상의 점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 이동이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자, 들어갑니다. 자, 양이 붙으면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건 곡선상의 점 이동이 되고, 자, 양은 안 붙었어요. 양이 안 붙었으면 가격 이외니까 곡선 자체 이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재밌게 갈게요. 자, 수요량은 양이 붙었죠. 그럼 얘는 점의 이동이 됩니다. 안 붙었으니까 점의 이동이 아니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자, 우리가 양이 붙은 건 가격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고요. 양이 안 붙은 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얘를 고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지선다에서. 자, 그렇게 해서 찾으면 되는데, 일단은 수요량의 변화는 제가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니까 곡선 자체 이동이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보세요. 재밌게. 양을 늘렸다는 것은 기분이 좋거든요. 자,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우측이고 기분이 나쁘면 좌측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요. 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도 똑같아요. 그럼 일단은 그거는 일단 제가 해놓으시고 일단은 넘기시면은 57페이지 가시면 그럼 수요의 변화 요인에서 가장 잘 뜨는 게 소득의 변화, 관련재와의 가격 변화, 그 다음에 소비자의 당해자의 가격 상승의 예상입니다. 자, 이게 잘 뜨거든요. 자, 공급의 변화는 대체재와 당해재와의 가격 상승 예상 안 나옵니다. 거의. 그래서 시험 문제 그거는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예상 문제 풀 때 잠깐 나눌 테니까 나오는 것만 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득에 대한 변화 요인을 봤을 때 가격 이외 요인을 봅니다. 그래서 소득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소득은
정상제 열등제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을 늘리는 게 정상적인 제어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죠? 자, 그럼 우측으로 움직이겠죠. 수요 곡선이. 그래서 이건 정상제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재화를 더 많이 사겠죠. 근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어때요? 이 자체적으로 이제 뭐 신주택과 재고주택, 또 좋은 주택과 나쁜 주택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차라고 할게요. 새 차. 보통 소득이 높으면 새 차 뽑아요. 근데 이 열등제라는 것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선호하는 중고차입니다. 중고품. 그럼 중고차는 소득이 낮아지면 중고차를 뽑는데 레벨이 커지면 안 뽑아. 내 레벨이 이거 3, 수요량이 감소하죠. 그럼 반대 방향은 열등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관련제와의 가격 변화예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다른 제와의 가격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다른 제와의 가격 변화. 자, 거기 보시면 우리가 대체제와 보완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대체제는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제와, 이거 아니면 저거 사는 거죠. 자, 보완제는 함께 있을 때 효율이 커지는 제와입니다.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와. 자, 만약 커피가 비싸면 녹차 사 먹으면 되고요. 커피가 비싸졌더니 커피 수요량이 줄지만 설탕도 같이 줄죠. 함께 있을 때 효율이 커지는 제와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라는 게 나와요. 시험 문제. 그럼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 아파트 안 사고 빌라 살 수 있잖아요. 나는 빌라를 늘리겠다. 그 빌라 수요량이 늘어납니다. 빌라 수요량이. 자, 그럼 빌라 수요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그렇거든요. 그럼 이거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해서 그래요.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늘린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제가 물어본 건 가격 대 양을 물어봤어요.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을 물어봤어요. 수요량은 상식입니다. 자, 아파트를 줄이면 빌라를 늘리는 게 대체재죠. 그래서 수요냐 가격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제가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체재 수요는 감소하고 당해재와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 대 수요는 반대지만 가격과 수요는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보완제 갑니다. 자, 보완제는 우리가 커피하고 설탕이 부동산이 있다고 봐봐요. 커피하고 설탕. 그럼 커피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커피 가격이 떨어지니까 커피를 많이 사 먹죠. 덩달아 설탕 수요량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설탕은 커피 가격이 하락해서 했다는 것은 요거는 보완제 역할을 합니다. 보완제. 그래서 보완제 가격과 나는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수요 대 수요는 같은 방향이에요. 보완제는 같이 움직이니까. 그럼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난 커피 수요량이 줄죠. 그러면서 커피 수요량이 늘어나죠. 그럼 똑같이 설탕도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수요 대 수요는 상식이고 가격과 수요를 물어보는 게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가는 게 낫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갈 거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소비자의 당해제와의 가격 상승 예상에다가 체크해 보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 아니야. 가격 상승에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자,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미리 사재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남자분들 이제 담배 가격이 1,000원이 나면 지금 현재 오르면 줄여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격은 1,000원인데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사재기를 더 합니다. 그럼 이건 가격 이외에 대한 변화죠. 가격 변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해봤자 문제를 풀어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화이팅 하시고 58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재화 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아파트니까 아파트 가격을 찾아보면 3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잡는 거죠. 자, 얘는 가구에 대한 수요 증가는 가격 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 것은 수요량이 변한 가격이라는 걸 탁 찍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이번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A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가격 대 수요가 같이 움직이면 대체제예요. 그럼 B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가격이 오르니까 빌라가 늘어났죠. 그럼 빌라 수요는 증가했다는 것은 자, A와 B 관계는 대체제가 되죠. 근데 자, A 가격이 올랐더니 C가 줄어들었대요. 가격 대 수요는 반대되는 것은 보완제죠. 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A가 커피면 얘가 설탕이라는 거죠. 커피 가격이 올라서 커피 수량을 줄이면 설탕도 같이 줄인다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3번에 대한 것은 공급이니까 이거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일단은 5번 정도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자, 5번을 보시면은 자, 지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고르죠. 자, 소득의 증가는 증가돼요. 근데 거래세 인상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감소가 되고 대출금리 하락은 인상이 되죠. 자, 가격 상승 기대 나왔네요. 가격 상승 기대가 된다면 수요를 늘리겠죠. 그래서 보시고 인구 감소하면 수요를 감소시키겠죠. 그래서 기역, 디귿, 닐이 맞습니다. 자, 4번이 좀 난이도가 있어요. 자,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 감소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가볼게요. 수요자의 실질 소득 증가는 해설이 있지만 수요가 증가하니까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 원자재 가격은 해설이 오지만 이건 공급입니다. 수요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 할 건데 공급배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건 들어가지 않고요. 사회적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죠. 자, 아파트 가격 하락입니다. 아파트 가격이라는 자체는 해당제와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자, 이거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체가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를 봐요. 아파트 가격이 우리가 하락하게 되면 양을 증가시키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거는 수요 곡선 자체가 아니라 곡선상의 점해동이니까 아예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파트 선호도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니까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대체주택 가격 하락. 자, 대체재와 나는 반대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는 느리고요. 빌라가 줄겠죠. 그래서 가격 하락은 곧 감소입니다. 수요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담보대출 금리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 거죠. 해설해 보시면은 우리가 어때요? 좌측은 사회적 인구 감소, 아파트 선호도 감소, 대체주택 가격 하락입니다. 특히 실질소득이라든지 인구, 선호도는 다 수요와도 관련되는데 건축 원자재 공급이니까 아니겠죠. 이게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60페이지 4번하고 5번은 묶어서 별표를 2개 정도 치시기 바랍니다. 3개까지 쳐도 돼요. 좋아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앞쪽에서 안 풀었던 문제 자체적으로 이제 보면서 이제 보겠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 페이지 가시면은 58페이지, 56페이지 수요의 변화가 있으면 또 공급량에 대한 변화가 있죠. 그러면 자, 요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제는 공급으로 패턴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게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공급으로 바뀌겠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죠? 가격이냐, 가격이냐. 근데 곡선은 바뀌겠죠. 원리는 똑같다라는 걸 머릿속에 두세요. 그 문제를 또 풀면서 갈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수요하면서 건축 원자재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아까 그래프랑 물론 곡선 자체가 우상향, 우하향은 틀리겠죠.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들어갑니다. 공급량입니다. 양이 붙었으니까 가격이죠. 점해이동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이 되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곡선이 된다. 자, 그래서 칠판주기가 1,000원이면 10개를 생산하겠다. 1,500원이면 나는 15개만 만들겠다. 자, 500원이면 난 5개만 생산하겠다. 무수한 점을 연결시킨 게 공급곡선이잖아요. 그건 가격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공급의 변화는 틀려요. 가격 이외입니다. 자, 공급의 변화는 가격 이외다. 어떻습니까? 가격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자, 특히 금리라는 게 아까 똑같이 수요와 같아서 나올 수 있어요.
가격은 1,00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공급 곡선 요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금리를 또 얘기를 해볼게요. 10개고 15개고 5개다. 자, 그러면 금리가 수요공급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건설업자도 돈을 빌리면 이자가 쌓여야 됩니다. 금리가 낮아야 되죠. 금리가 인하해야지만 좋아요. 그럼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우측으로 움직입니다. 자, 근데 금리가 인상하면 공급을 안 할 거예요. 이자가 비싸니까. 그럼 금리가 인상하면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좌측으로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 자, 똑같습니다. 원리는. 자, 우리가 10개에서 15개로 종속 변수는 결과를 봤을 때 양을 늘리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쟤는 가격이고 가격 이외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상승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을까? 자, 양이 붙으니까 이건 점입니다. 얘는 수요 곡선상의 우리 공곡선,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죠. 아까 원리 똑같아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자, 얘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하셔야죠. 곡선 자체 이동.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56페이지 공급량은 양이 붙었기 때문에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가격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7번에 57페이지에 자, 공급량은 양이 안 붙었어요. 가격 이외죠. 그 다음에 곡선 자체 이동이다. 자, 증가는 우측, 감소는 좌측이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밑에 하단에 제가 대체재 관련재화와 가격에 대한 다른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도 있지만 거의 출제는 기술수준과 생산 요소의 가격입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자, 그러면은 자, 얘는 공급 변화 요인이 가격 이외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기술 수준 아니면 생산 요소 가격이거든요. 그럼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생산 요소의 가격입니다. 자, 생산의 3요소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토지, 노동, 자본이 있습니다. 그럼 건설회사가 주택을 생산한다. 그럼 토지하고 노동력하고 자본이 필요하죠. 그럼 토지에 대해서 하나의 토지를 샀다는 자체는 이 생산 요소에 대한 가격이라는 것은 내가 투입하기 위한 하나의 생산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토지에 대해서 택지 취득 비용이 들어갑니다. 건설회사가. 그럼 취득 비용이 낮아야 되잖아요. 생산비가 하락해야 되고요. 자, 노동이라는 건 근로자의 임금이라고 나와요. 근로자의 임금. 자, 그래서 근로자의 임금도 낮아야 좋은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이에요.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 그러면 이 생산 요소에 투입되는 가격 생산비가 준다는 것은 나는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죠. 공급 증가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술 수준입니다. 기술 수준. 그래서 기술 수준이 진보돼야 돼. 그래서 향상이 돼야지만 나는 공급을 더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두 단어 아까 수요에서는 소득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선호도 이런 것들은 다 수요인데 얘는 다 공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옷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가 남탕과 여탕을 가게 되면 옷 색깔도 틀리잖아. 공급의 옷을 갈아입혀야 되죠. 자, 그렇다면은 문제를 직접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아까 놓쳤던 게 자, 페이지로 가시면 여러분들 제가 앞쪽에서 54페이지를 안 했어요. 54페이지에 1번 문제 갑니다. 다음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 변화 요인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아니한 거. 자, 4번입니다. 가격이에요. 자,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는 맞는데 곡선 자체가 아니라 곡선상의 점이동을 하셔야죠.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 페이지 교재 그 59페이지로 갈게요. 가시게 되면 우리가 주택시장의 주택공급수 우측으로 이동한다. 우측으로 이동하는 건 양을 다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택 건설업체 수가 더 증가한다. 그럼 양이 더 늘어나고요. 원자재 가격 하나 나왔네요. 그럼 생산비가 주니까 공급이 늘어나고
건설 기술에 개발했다는 원가 절감 늘어납니다. 자,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GDP가 줄어들었죠. 근데 대출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건 공부가 감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빌려도 이자가 높으면 안 되지만 대출 이자가 상승하면 금융비용 상승으로 분양 원가 생산비가 상승하거든요. 이윤이 감소할 수 있죠. 정답은 3번이다. 그 다음에 아까 60번에 4번을 보시면은 박스에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급의 증가율이니까 수요가 들어가지 않죠. 이렇게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공급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균형에 대한 것들을 다음 시간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 쉬었다 가겠습니다.